오늘은 원래는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에요. 근데 미디어 토마토가 쉬는 주예요. 그리고 전날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밑박을 미리 깔아드릴게요. 저는 한길 리서치, 조원 CNI 이런 여론조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지지율이 예를 들면 리얼미터나 뭐 여론조사 꽃이나 갤럽이나 다 내려갈 때 이런 여론조사들은 올라가는 추세를 많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스킬은 많기 때문에 낮에만 조사하면 윤석열 지지율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밤에 조사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윤석열 지지를 올리려고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질문 배치 순서 이런 것도 다 여러 스킬에 포함되는데 좋은 CNI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20%대로 급락이에요. 급락. 그러니까 웬만한 자동응답 전화기 기기가 물어보는 여론조사는 윤석열 지지율이 30% 밑으로 안 떨어졌습니다. 상담원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부끄러워서 지지한다는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기기가 물어보면 30% 정도는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원 CNI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한 조원 CNI가 여론조사 아니어도 지지난주부터 모든 여론조사가 일제히 똑같아요. 방향성이. 근데 이 좋은 CNI 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국정운영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한다가 28.1. 좋은 CNI 기준으로 볼 때 20% 나온 게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잘못함이 69.5인데 매우 잘못함이 62.0입니다. 야, 매우 잘못 60은 정말 대단한 수치네요. 더 볼 게 잘 모름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너 윤석열 좋아해 안 좋아해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0%가 난 그 새끼 싫어. 그리고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우 잘함이라고 말하는 정신병자들이 14.5가 있기는 합니다. 의료 대란이 잘하는 겁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조원 CNI가 정말 보수 편향이라는 이 전제하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여론조사인 거예요. 내가 소개 안 할 수가 없어. 좋은 CNI의 여론조사를 보고. 매우 잘못함 62%는 정말 경이적인 기록인데요. 근데 이런 매우 잘못한 62%는 본 적이 없는 것이고. 여론조사 꽃에서도 안 나오는 숫자예요. 저거. 매우 잘못함 62%. 간단히 말하면 저거를 저렇게 점잖하게 썼잖아요. 저건 뭐냐면 윤석열 개새끼란 소리예요.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수 이측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머릿속에 윤석열 찍었다라고 하는 걸 지지하고 보시면 저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마누라까지 지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령대별로 보겠습니다. 보수 편향 여론조사인데도 불구하고 20대 부정평가만 읽어드릴게요. 20대 72.4, 30대 73.0, 40대 81.0, 50대 76.0.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돈 버는 사람들 대다수 50대까지 평균이 제가 봤을 때 대충 어림 잡아보면 75% 이상 넘어가는 거죠. 75%면 여론조사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60대 부정평가가 61.7. 와, 여기서 발견한 게 다음이에요. 70대 이상 긍정 47.3, 부정 49.6이에요. 그러니까 70대 이상도 손 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국민을 통합시킨 거야. 70대는 제가 볼 때는 의료 대란이 큰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새끼 때문에 내가 고추게 생겼어 이 새끼.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암이 커지고 있다잖아요 지금. 그리고 진짜 이번 추석 때 지방에 있는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오지 말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제 교통사고라도 나면 끔찍합니다. 진짜 길에서 죽는 거잖아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보수 편향이라고 아주 악명 높은 여론조사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또 그래프를 안 만들었더라고. 친히 찾아가 들어봤더니 이 권역별로 저 표가 나오잖아요. 대구 경북만 보여드릴게요. 잘함 32.3, 잘못함 64.4. 그런데 부울경 부울경은 잘함 28.2, 잘못함 70.7.
전국 대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야, 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70대 정도 남아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대구 경북이 잘못하면 더 높았는데 이 세상에 썸네일이 이런 소재가 어딨어. 70대 포함 전 연령층. 포함. 대구 경북 포함 전 지역. 올킬. 근데요, 더 중요한 거 여기 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1000명 샘플이 아니에요. 2000명 샘플이라고. 2,000명 샘플이면 꽤 정확한 예. 수치인데요. 그래서 28.1이 잘한다 그러는데 잘못함이 거의 70%인 69.5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엔 다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거야. 잘 모르고 정치 관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이 새끼는 국민 70%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좋은 CNI 여론조사 저거 2,000 샘플이 아니고 한 10,000 샘플 정도 모아보면 윤석열은 지금 탄핵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번 국회 국정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건데 딱 묘한 타이밍에 김건희 총선 개입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야. 그렇죠. 우주 기운이 모아지고 있어요.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34.3, 민주당 43.6. 대략적으로 보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합치면 웬만한 여론조사는 50% 정도 됩니다. 국민의힘 34.3. 저거는 뭐 어떻게 있냐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더 높지 않습니까? 34.3. 그럼 아까 28대였기 때문에 5, 6%는 그래도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다는 건 윤석열은 포기해도 내가 국민의힘 포기는 좀 못하지 않은 분들이 한 6%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갭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장 가만히 있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지지율하고 김건희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와. 김문수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6%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윤석열 잘못하고 있다. 응급실 대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윤석열하고 국민의힘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5, 6% 지지율 갭이 윤석열을 망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평면적으로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새끼들이 인내가 아니라 윤석열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시면 저걸 지키기 위해서 결국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려야 될 때죠, 진짜. 자, 정당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왜 뭐 저 민주당에서 아직까지도 저 어디 무슨 지상파나 기성언론 나가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뭐 국민의힘 지지율을 못 넘어선다. 물론 MBS 같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거의 비까비까하거나 한 1, 2% 처지는 경우가 있죠.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여론조사만 갖고 나가서 민주적 패널이라고 가서 그런 사람들만 종편에서 써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출신이 저 민주 진보 계열 대표 패널이 될 수 있어요. 나 그거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그거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 제보를 받아보려고 그래. 각종 언론들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 새로운 미래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저 민주 진보 계열 패널이라고 나가서 그 방송하는 사람들을 이게 말이 됩니까? 뭐 통일민주당 뭐 전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어쨌건 지금 지지율이요. 갤럽과 MBS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나면 민주당 지지율 잘 나와요. 얼마 전 여론조사 꼭 같은 경우는 50%가 넘기도 했어. 독자적으로.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야당이잖아요. 근데 10% 이상 10%포인트 이상 나잖아요. 아주 뭐 내가 죽게 생겼는데 국민의힘 제정신이 뭐 어떻게 지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을 찾아간다거나 대안을 내놓는다거나 25만 원 주자고 한다는가 이런 것들이 대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게. 그럼요. 정부가 개판이니까. 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속 윤석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기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모자르고 권한 없고 반바지 사장이라고 불려도 여당 대표 만나가지고 독대도 하고 대우를 해주잖아요. 왜? 한동훈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한동훈 저 진짜 보면 이가 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한동훈은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 그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만나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대화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대우해 주는 게 이재명 대표야. 한동훈은 대통령도 무시하고 자당 의원도 무시하는데 원내대표는 뭐죠? 야당 대표만 대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못 만드는 법안도 얘따 만들어 주잖아요. 해줄게. 이런 파트너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야. 보살인 거지. 명보살. 명보살.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는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배신한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동훈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하고 같은 배 타서 목소리 못 내는 거. 근데 사실은 지금 한동훈의 포지션은 배신자 소리 듣기 싫은 측면이 있지만 그건 웅축되는 에너지라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 편향이라고 알려진 여론조사가 한동훈보다 2배 이상의 격차를 벌리면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고 있어요. 저기에 이쪽 진보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김동연 등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50% 육박을 하는 거고요. 한동훈하고 이준석,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다 해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못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김민석 최고가 선거 때 경선 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대세론. 대세론을 만들면 공무원들 함부로 못 움직이고 언론사들도 이재명 후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 가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 분석이에요. 지지 정당별 차기 대권 적합도 1위에서 3위. 민주당 지지자들은 78%가 이재명 지지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2.7%가 이재명 한동훈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미 한동훈을 배신자로 보는 사람들이 50% 가까이 있어서 그렇죠. 오세훈이나 원희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것 때문에 원세훈이가 계속 뻔내뻔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언론에 잘 안 나지만 이재명 대표만 비판해요.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우면서 서로 1대1 만들어보고 싶은 대항마다. 건데 문제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78.0%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의 결집도에서 80% 가까우면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얻은 그 지지율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전당에 얻은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수는 지금 저런 식으로 찢어지고 있고 한동훈에 대한 믿음이 없다. 결국 그런 문제로 한동훈이 물러나거나 윤석열이 탈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쪼개질 날이 얼마나 남지 그래서 새날 푸나님이 항상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좀 넓은 마음으로 진영을 포용해야지 자꾸 분열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수사받게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분야에서 이 바닥에서 제일 잘한다고 잡아요. 이낙연 지지했던 애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과정에 그 명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넓혀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저로 고초를 당하는데 쌩 까버려요. 그러면 큰 비중은 아닐 수 있지만 상당수의 비중이 이재명 대표를 버리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진영을 다 통합해야 되는 거야. 내가 김동연 꼴 보기 싫어해도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된다면 김동연 지켜 세워줄 의향이 있어요. 네. 비판할 거리가 있어도 비판하지 않잖아요.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는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이랑 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거 좀 좁히기가 좀 어렵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와요. 사실은 윤석열이가 응급실 간 거랑 맥락이 일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소한 것에서 벌어지는 거야. 한동훈이가 의대 정원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 유예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랑도 회담도 했고 했잖아요. 네. 의대 증원 유예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이 전 국민의 56.9%야. 그리고 반대가 34.7%예요. 그러니까 이 아젠다에서는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이기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쉽게 표현해 나는 대통령이고 너는 당대표야 이 과정인데
국민들 여론은 지금 한동훈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 윤석열 인격이나 인성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내가 밑에 있던 새끼가 당대표 돼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얘가 주장한 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편을 들고 있네라고 하는 그 다급함. 이 여론조사 나오고 어젯밤에 윤석열이가 응급실 간 거야. 근데 이 부분이 결국 국민의힘의 내부적으로 지지고 볶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거라는 거예요. 최대한 윤석열은 이거 못 참지. 그도 그럴 것이 연령대별 의견인데요. 당연히 찬성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의견에 찬성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야,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더 많아. 야, 70대가 61%네요. 야, 이거는 그냥 한동훈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윤석열 그 새끼 믿으면 나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본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르신도 살고 봐야죠. 그럼요. 그래서 엄청 다급해진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좆되겠구나. 근데 저 어르신 70대 어르신들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한동훈의 꼭 안이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너무 윤석열이 고집을 하니 2,000명 고집을 부리니까 지금쯤 의사들과 대화를 해서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서 이 의료 대란을 끝내라는 어떤 그 바람이 있는 건데 그럼요. 윤석열이 지금 꺾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아니, 70대 를 의사들을 자꾸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의사들을 그렇게 범죄자 내가 취급합니까? 봤을 때 얘네들 특성이 그래요. 판 벌려놓고 수습 못하고 그냥 그 이슈가 한 몇십 개가 남은 상태로 지금 2년 반 흘러온 겁니다. 액트지오, 영일만 석유 이 얘기 이거 어디 갔어? 뭐가 통해서 뭐 석유가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때 어디 갔어? 그 인천에서 그 인터뷰 하시던 분 좀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어디 도대체? 갔어? 이제 쑥 들어갔어. 브라질로 놀러 갔대요. 돈 20억 받아가지고.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MBS 여론조사입니다. 이것도 보수 편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걸 스킵해버린 여론조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윤석열 지지율 27, 부정평가 3% 오른 66%. 27도 너무 높아요. 이건 전화 면접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내노라한 여론조사 기관 4개가 2개씩 2주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2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일치합니다.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의료 대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엔 그거 아니야. 노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그렇죠. 거야. 당장 병원이 급한 건 노인층이 불안한 거잖아요. 나 금방 죽게 생겼는데 낙상이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노인층 중에 대표적인 김종인홍이 새벽에 뺑뺑이를 돌다가 20몇 개 군데에서 응급실을 못 찾은 상황이 오니까 이게 내 문제가 된 거예요. 70대 이상이 지지가 빠지니까 쭉쭉 빠지잖아요. 난 솔직히 말하면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아니 내일이 갤럽 나오는 날이거든. 전원책 변호사도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그 양반도 만만치 않은 저 70대 이상의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살고 봐야지.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거 돌이킬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쭉쭉쭉 벌어지기 그게 왜 시작해서. 그러냐면 전 누적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 용산으로 옮기고 뭐 해외 순방 가고 김건희 이슈된 모든 이슈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외면했는데 그 모든 그 무능에 평가하는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최근에 뭡니까? 물론 의료 대란도 있지만 독도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매국노 친일파.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누적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 생각합니다. 보세요. 2023년 1년 전 7월 1주 때 38%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하는데 결국에는 하향 추세로 그래프가 가고 있다고. 이 과정들을 보시면 윤석열은 제가 보기에 올해 안을 넘기기가 힘들다. 최대한 맥시멈 시간을 줘도 내년 4월까지 탄핵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흐름상. 김건희 문제는 계속 돌출하죠. 좋은 의미의 낭중지추인데 이 정권은 김건희가 계속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하나만 더 보실게요. 이거는 좋은 CNI처럼 자동응답이 아니라서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에서도 심지어 전화 면접인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48, 긍정평가가 42. 여기서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이제 쌍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도 한번 보세요. 중도. 긍정 18, 부정평가 76입니다. 저는 이건 게임 끝났다고 보는 게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 다 차라리 이재명 갖다가 써라 이런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니까 지지율이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0% 육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 있으면 의료 대란이 안 일어났죠. 그렇죠. 지금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좀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들고 야, 이 아젠다에서 한동훈보다 내가 못하단 말이야. 야, 응급실 한번 가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지가 굳이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 많잖아. 왜 의정부까지 갑니까? 세팅 잘 된 곳. 아유. 자, 어쨌건 지금 전 지역, 전 연령대 올킬 하신. 새날 저 푸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 시청자분들도 언제 탄핵되냐고 도대체 맨날 뭐 짧은 너무 팔이 좋아하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저거 아파. 숨길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 난 진짜 마음이 아파요. 예. 저런 걸 대통령으로 만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마음이 아파. 우리 알고 있었잖아. 그렇죠. 나라 이렇게 망가뜨릴 거라는 거를. 의료 대란 바로 전전의 이슈가 친일파 논란이지 않습니까? 저런 게 대통령이라니까요. 자, 흐름은 괜찮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방송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